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은하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친환경 식재료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음식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 디사이플스의 동지훈 대표를 만나보고요. 이어서 1월 극장가를 찾아오는 응원과 격려의 청춘 드라마 크로아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에 도입한 원격 수업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습 공백은 막았지만 학력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는 여전히 높은데요.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실력이 뒤처지는 학생이 있더라도 개별 지도나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직 교사와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 학습자 간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격 수업 2년차를 맞은 초중고 학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학습에 접목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K-에듀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구현한다는 건데요. 교육업계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홈스쿨링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한 교육기업에서는 연내 AI 튜터 기능을 지닌 AI 학습지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AI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교육 관련 스타트업들도 개별 과목에 특화된 맞춤형 학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력 격차를 좁히는 것이 올해 교육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공교육과 사교육 막론하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간 정부 규제에 발목 잡혀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디지털 헬스케어.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원격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달라진 규제 환경에 국내 IT 기업들은 급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통신 데이터를 통한 방역 조치에 나서며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통신사 경쟁력을 확인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속 의료진단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토대를 다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 IT 기업들이 이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등 규제 혁신 정책과 바이오 헬스 육성 정책 덕분인데요. 그간 국내 IT 기업들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상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속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제도 환경이 예전보다 개선됐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정부는 올해 환자 차트를 전산화한 데이터인 전자의무기록, 즉 EMR의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 운영 등 표준화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 600조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급성장하는 시장 속 우리나라가 도약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30년 만에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를 개편했습니다. 기존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특히 수입 화장품들의 문턱을 높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수입 화장품들은 앞으로 중국 국가상품점검부차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중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수입을 허가합니다. 인증 신청이나 등록을 할 때는 해외 생산 기업의 생산 품질 관리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고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화장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아지고 과정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개정안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하위 규정까지는 모두 공표되지 않은 만큼 국내 화장품 업계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구체적인 세부 규칙이 발표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의 법 개정이 자국 화장품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화장품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유기농 음식을 만들고 있는 어글어글의 동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위해 자연주의, 친환경, 펫푸드를 판매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유기농과 무농약 먹거리를 시작으로 의류, 생활용품 전반의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반려동물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디사이플스. 이들은 중간 유통업체를 경유해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 목장의 생산자와의 직매입 방식으로 도입. 반려동물 간식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 반려동물의 음식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전국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 반려동물 수제간식연구소 어글어글을 운영하는 디사이플스의 동지훈 대표를 만나본다. 어글어글이란 이름은 사실 순 우리말로 이제 서글서글하다와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 보기에 너그럽다, 보기에 좋다, 큼직하고 기분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 의미뿐만은 아니고요. 어글리라는 이름에서 리를 빼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순 우리말의 좋은 의미를 담은 어글어글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개념으로 반려동물들을 생각할 때 이제 다치거나 버림받거나 뭔가 사연이 있는 아픈 안타까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고 마음 관심을 갖지 않고 바라봤을 때는 보기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줄 때 그 어글리에서 리가 빠져서 어글어글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아이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글어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글어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설립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 반려동물들을 위한 유기농 음식을 철저한 위생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원산지에 대한 원칙, 조리 방식에 대한 원칙, 또 영양학적인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반려인들에게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본질적인 그러한 업무에 더해 저희의 그런 기업 이념이라던가 철학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유기동물들을 위한 보호 활동이나 기부 활동, 또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한 봉사활동, 기부활동이라던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창업 이래로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업 계기는 가장 중요했던 저에게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검토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본질인 수익성과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좋은 시장인가의 판단 여부였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수익성만을 바라는 시대는 지났다고 여겼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주의, 성장 위주 또는 성과 위주로만 이제 어느 사업의 성공 여부가 판단이 되는 시대였다면 현 시대에 들어서는 단순한 수익성 추구를 떠나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도 기업의 성공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있어 왔던 유기동물 보호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요리해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반영이 되었지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진입하게 될 이 시장이 충분한 그러한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시장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인가를 생각하였었고 그러한 부분이 일치되는 것이 반려동물 음식 쪽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기농 원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깐깐하고 엄격한 QC 기준으로 선정하고 거래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농가의 업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업력이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뛰게 마련이고 또 신뢰도 측면에서도 갑자기 공급이 끊긴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경험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일단 그 저희가 어떤 농가이든 뭐 아니면 목장이나 거래처와 원산지 거래처와 컨택을 하게 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그 회사의 업력, 공신력이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대표자분의 태도와 정말 철학입니다. 정말 많은 농가분들, 생산자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은 제가 어딜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곳들은 이제 대표자분께서 일선에 나서지 않으시고 뭐 직원 동료분들이 이제 그러한 거래처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곳들은 보면은 정말 나이가 지긋하시더라도 대표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거래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 또 사업 사장님들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농가를 컨택을 하고 거래를 할 때는 그러한 대표자분의 마인드와 철학이 어떤 정신으로 운영을 해 오셨고 또 해가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좀 최우선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당연히 수급의 용이함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성을 띠는 채소들이 아무래도 많게 마련인데 거래처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클수록 연중 꾸준히 그러한 해당 식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그런 안정성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서 거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또 이제 너무 많은 훌륭한 요리사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의 요리 실력은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코 정말 제가 직접 만들고 제가 직접 모든 레시피를 개발해 오면서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리와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보고 요리 쿠킹 클래스 학원도 다니면서 요리 직접 배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과거에 실제로 이 어그러그를 창업하기 전에도 약 한 그래도 10년여간에 걸쳐서 반려동물 음식을 제가 직접 반려동물들을 위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고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감히 실력이 요리사분들만큼 된다고는 못하여도 배우기 위해서 꾸준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생각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직접 요리를 하고 제가 직접 모든 온도와 모든 시간과 조리 시간과 공법을 다 직접적으로 몸으로 익히면서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고객에게 절대 누가 되거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또 반려동물 아이들에게 입으로 전해지는 정말 직접적으로 섭취가 되는 음식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항상 일선에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유기농 식품에 그러니까 유기농 재료에 집중을 하고 또 영양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 중에 상당수 정말 숫자로 말씀드리면 수천 명의 고객분들께서 아픈 반려동물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반려동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또 5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이제 병이나 뭔가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그러한 반려동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동안의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만났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의 다 이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단순하게 저희가 사업이라는 영리 추구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재화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수익 추구 활동뿐만이 아니라 고객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사연이나
유기동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에피소드이자 이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일로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 회의 시간에도 이제 팀 동료분들과 나눴던 얘기인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제 팀원분들이 총 다 이제 파트타임 분들과 풀타임 분들을 합쳐서 이제 10명 정도, 10명 남짓 되는 그러한 작은 회사입니다. 현재 규모로도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장이 동반된 사업이라야 저희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 실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희가 신제품 개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드는 유기농 신선식품에 더해서 정말 건강한 사료, 또 건강 보조식품, 유산균이나 슬개골에 좋은 관절 영양제가 되었든 오메가3가 되었든 그러한 건강식품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나가고 싶고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현재 수의사분들의 네트워크, 또한 동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연계하여 그러한 제품을 개발해내고 연구하고 생산 및 유통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올해 내로는 그러한 결과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그러그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꿈은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정말 좀 모두가 행복한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이상적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임직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래처분들, 원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분들, 이러한 어느 사업을 운영하면서나 그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관계들이 형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들이 정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영리 추구 활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개선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인식이 있다면, 무언가가 있다면 그러한 발전을 이끄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정말 제 어그러그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꿈이고요. 제가 이제 어그러그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세대가 바뀌는 데는 보통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이제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비록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식 개선,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선 뭔가 저희가 정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태라든가 방식이 선한 쪽으로 아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반려동물 쪽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섭취하는 식품, 음식에 대한 문화적 인식 개선, 이러한 좀 큰 주제들을 저희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작게는 저희 임직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저희 거래처분들, 더 크게는 저희와 협업하는 그러한 대형 사료 회사나 대형 유통사나 이런 반려동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사회적 구성원들이 저희를 통해서 또 저희뿐만 아닌 다른 좋은 마음, 같은 목표의식을 추구하시는 업체들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가 정말 꼭 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어그러글은 그리고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들을 위한 음식 문화 개선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부족한 가운데 더욱더 열심과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앞길에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